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5시간이 최대치예요. 수험 계획을 효율적으로 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학원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강의 들을 시간도 아껴야 돼요. 이 계획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재무회계 7회독, 원가 7회독, 세법 6회독, 그 다음에 재정학, 행소법 4회독, 기타 세법 5회독을 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수험 계획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시기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래는 2달에 1회독 기준으로 해요.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달에 1회독을 도는 초반 사이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3, 3, 3, 2, 2, 1, 1, 1에 대한 시기를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고 각 시기에 어떤 과목을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퍼센트로 나눠놨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2과목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과목씩 늘려가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3달을 보게 되면 기본 강의 듣고 강의 내용 복습하는데 3달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 4, 5, 6월 달에는 복습하면서 기본수에 들어가 있는 예제와 문제를 푸는 게 복습의 2회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4월 달에 중요한 거는 세법을 이때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세법 기본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재무회계랑 원가는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때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실지는 아래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 8, 9월 달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재무회계 원가 세법에 대한 기본 강의가 다 끝났고요. 재무회계랑 원가는 3회독 차에 들어가는 거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2회독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객관식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객관식 문풀을 시작을 해주시는 게 10월 달에 가장 포인트고요. 객관식 문풀을 시작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뭐 짝수 문제부터 풀고요. 다음 12월, 1월에 객관식 문풀 할 때 홀수 문제를 푼다든지, 그래서 짝수 풀고 홀수 풀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우리가 시험 계획표에서 중요한 거는 재정학이랑 행소법의 기본 강의를 이때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학, 행소법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하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기본 강의, 재정학, 행소법의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2월 달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원가, 세법 해서 문제 풀고 재정학, 행소법도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법 이때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세법의 시간 확보는 뭐 이제 밥 먹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그때 짬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2월달, 3월달, 5월달까지 해서 최대한 회독수를 가져간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학원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는데 직장인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 들을 시간도 아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강의는 아예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강의 안 들고 책 보면 사실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꼭 강의는 저는 한 번 정도만, 기본 강의만 한 번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 강의 전에 뭐 기초, 입문, 심화 이런 거 저는 듣지 절대 말아야 되고요. 객관식 강의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객관식 강의를 왜 들어요, 사실은. 객관식 문제는 사실 직접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는 딱 한 번만 듣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만 더 해서 2번 듣는 게 정말 마지노선이에요. 3번 듣는다는 거는 사실 시험을 뭐 거의 안 보겠다는 건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의에 자꾸 의존하면 안 되시고요. 정말 냉정하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시간 정해서 딱 풀어야 돼요. 저는 수험생을 할 때 다음날에 풀 문제들을 그 해답 다 가리고 문제만 복사를 다 해가지고 책상에 딱 올려놓고 태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와서 시간 타이머 재고 실제 시험장처럼 생각해서 시험처럼 생각해서 풀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평상시에는 주에 40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5월달 앞두고 3달 때는 당연히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주 60시간까지 공부를 늘리시면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직장 병행하는 게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사실 하루에 3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5시간, 주말 8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최소 시간이니까 꼭 이걸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만 준비를 하셨으면 좋고요. 영어 점수 아직 확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영어 점수부터 따시는 게 중요해요. 막판에 가서 영어 점수 따려고 하면 그 영어랑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병행하면서 힘들게 1차를 합격하셨으면 그래도 2차 유예 때는 최종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아있는 유예 기간에는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시고 올인하시거나 휴가를 쓰시고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랑구 2명을 재우고 시작하시는 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공부를 하시려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이고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